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차트 기초 강의 중 첫 번째 편인 추세선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추세선에 대한 내용은 유튜브에 검색하거나 또는 인터넷 검색어를 통해 이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는데요. 자, 그 정보들 중에 잘못된 부분이 섞여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좀 잘못됐고 추세는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그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찝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 네이버 카페에 이 기본 차트 강의 자료에도 나와 있고요. 이렇게 추세선은 하락 추세선 그리고 상승 추세선 총 두 가지의 추세선이 있습니다. 자, 하락 추세의 경우 눈에 띄는 고점과 그 다음 고점을 선으로 그어 표시한다. 자, 추세선 안에서 캔들이 머물면 하락세가 유지되고 있다 해석하며 하락 추세를 돌파할 경우 강한 상승으로 이어진다. 자, 이 얘기가 무엇이냐면요. 이 하락 추세선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자, 이 이더리움 일봉이에요. 이더리움 일봉이고, 자, 이렇게 지금 하락 추세를 그었을 때, 이 추세 안에 있을 때는 가격이 내려갈 확률이 높지만 이 추세를 돌파해서 벗어나거나 또는 이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 추세를 돌파하고 이 추세선에서 멀어지면 이후에 강한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추세선을 그을 때 1분봉, 5분봉 이런 데에서 추세를 긋는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자, 추세선은 기본적으로 최소 1시간 이상, 저는 웬만하면 4시간 이상 큰 봉에서만 추세를 그립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은 너무 낮은 프레임에서 추세선을 그을 경우에는 1분봉, 5분봉은 변동폭이 빠르잖아요. 괜히 혼란만 더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 추세가 계속 깨졌다가 또 다른 추세가 생기고 이게 계속 반복돼요. 하지만 1분봉의 경우 변동폭이 작아서 그 추세를 기준으로 매매하기에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1분봉이나 5분봉 이런 낮은 분봉 단위의 추세는 활용하지 않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최소 1시간, 웬만하면은 4시간 이상에서 좀 추세를 활용하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추세를 그을 때 또 중요한 점이 있어요. 조금 전 설명드린 것처럼 하락 추세는 이제 눈에 띄는 고점과 그 다음 고점을 연결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눈에 띄는 고점 하나가 있고 여기 그 다음 고점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추세를 그어도 될까요? 이거는 추세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너무 급경사예요. 적어도 경사가 한 이 정도는 나와야 추세로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너무 급경사인 거는 추세를 따로 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없을 때도 있어요. 없을 때도 있기 때문에 자, 이것도 상승 추세인데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추세가 없을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그냥 추세가 없다 생각하고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은 이렇게 또 상승 추세도 하나 그려볼 수 있겠죠. 자, 상승 추세를 그렸을 때는 상승 추세선이란 눈에 띄는 저점과 그 다음 저점을 선으로 그어 표시한다. 추세선 위에서 캔들이 머물면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 해석하고 상승 추세가 무너지면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자, 아까 하락 추세선은 돌파하면은 강한 상승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고 상승 추세선은 추세가 무너질 경우에 추가 하락, 큰 하락으로 이어질 경우가 아주 높다. 그리고 이 추세선의 중요한 점은요. 상승 추세의 경우 상승 추세나 하락 추세가 한 번에 깨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상승 추세도 이렇게 첫 돌파할 때는 첫 돌파하고 다시 좀 추세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추세선을 살짝 벗어나고 점점 추세에서 멀어질 때 오히려 확률이 더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은 상승 추세가 있는데 여기 상승 추세가 무너졌어요. 자, 무너지기 전에 이렇게 여러 번 추세가 깨질 만한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네 번째에 이제 깨져서 하락으로 이어진 거예요. 이 추세만 가지고도 매매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건 저는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추세만 가지고는 안정적인 매매를 할 수 없어요. 큰 흐름은 알 수 있으나 디테일하게 내가 포지션을 진입해서 어디서 익절할지 그걸 알려면은 추세는 그냥 흐름을 알기 위한 기초 차트 분석의 기초일 뿐이지 이것만 알아서 매매를 한다? 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매매 경력이 거의 없거나 아니면 실전 매매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저는 그런 소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세, 그리고 지지와 저항, 패러렐 채널, 뭐 이평선, 거기에 중요한 캔들 패턴까지 더해야 보다 확률 높고 안정적인 매매를 할 수 있어요. 자, 이번 영상은 차트 분석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인 추세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영상에 이어서 이제 지지와 저항, 그리고 패러렐 채널, 이미 이 정보를 아시는 분들도 기존에 알던 것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꼭 한 번씩 다시 한번 보면서 연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 추세선을 지금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이거를 내가 스스로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선 차트에서 뭐 내 이더리움이든 비트코인이든 종목은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내려가서 직접 그어 봐야 돼요. 직접 그어 봐야 됩니다. 직접 이렇게 추세를 계속 그어보고 이 추세가 무너졌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 이런 경우들, 그리고 완전히 무너지는 경우, 이거를 결과값을 눈으로 많이 보셔야 실전 매매에서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결과값을 많이 보지 않고 그냥 이 영상 내용만 듣고, 그러니까 처음 이제 이 차트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많이 그어보세요. 많이 그어보고 이 중간 과정을 보셔야 됩니다. 중간 과정. 이렇게 살짝 이탈했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많아요. 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한 번에 추세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거의 최소 두세 번, 많게는 한 네다섯 번 정도 이 추세선을 이탈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야 그때 이제 추세를 돌파하거나 추세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꼭 과거 차트를 복귀하시면서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은 지지와 저항에 대한 내용, 그리고 지지 저항과 더불어 추세를 어떻게 함께 보는지 그 내용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